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귀신을 보는 누나의 소름 끼치는 목걸이. 우리 누나는 영감이 보통이 아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일부러 귀신을 주워와서 장난삼아 나에게 씌워버릴 정도다. 그런 바보 같은 우리 누나가 일전에 목걸이를 사왔다. 자그마한 반지가 달려있는 목걸이에 누나의 탄생석도 박혀 있었다. 누나는 그 목걸이가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매일매일 하고 다녔다. 그러다 저번 주에 그 목걸이가 없어졌다. 원래대로라면 그런 거 일일이 하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라 엄마나 나나 그럴 줄 알았다고 했지만 누나는 좀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틀 후 누나는 그 목걸이를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누나는 그 목걸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도둑 맞은 것이었다. 범인은 누나와 같은 학교의 후배였다. 누나네 고등학교는 인문계로 교칙이 엄격해서 액세서리는 일체 금지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 속에 숨겨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던 누나는 체육 시간에 들킬까봐 사물함에 빼둔 모양인데 그 사이에 후배가 그걸 보고 훔쳤다고 한다. 그 후배는 그녀의 엄마와 함께 우리 집으로 사과하러 왔다. 어째서 갑자기 돌려주러 왔는가 했더니 후배의 말은 이랬다. 후배가 훔친 목걸이를 하고 있을 때면 기묘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시도 때도 없이 목걸이에 잠금쇠가 풀어졌다는 것이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랬다고 한다. 그렇다고 잠금 부분이 부서진 것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잠금을 푼 것처럼 스르륵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더 엄청난 일은 전차를 기다리는 플랫폼에서 벌어졌다. 전차가 들어오기 직전에 갑자기 목걸이가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선로 쪽으로 당겨졌다는 것이었다. 가까스로 선로에서 떨어질 뻔한 위기를 면한 후배는 이대로라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목걸이를 돌려주러 왔다고 한다. 나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후배의 목에는 확실히 그때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멍자국이 있었다. 그 멍자국은 아무리 보아도 목걸이가 후배를 목졸라 죽이려고 했던 흔적 같이 보였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아끼던 물건을 되찾은 누나는 너무나도 기뻐했다. 엄마와 나는 제발 버리라고 누나를 설득했지만 이건 나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아. 괜찮아. 라며 귀담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내 옆에 뒹굴거리는 누나의 목에 금머리가 걸려있다. 나는 누나의 물건에 장난치는 일이 잦지만 그 목걸이만은 도저히 손대지 않을 생각이다. 전혀 무섭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누나랑 같이 살며 그 목걸이를 매일매일 볼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상당히 무섭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에 소름 끼치는 전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난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나는 공포스러운 경험을 한 적도 없었거니와 유령 따위도 믿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때 겪은 일은 나의 믿음을 전부 바꾸어 버렸다. 당시에 나는 세워진 지 오래된 7층짜리 맨션에 살고 있었다. 그곳의 409호가 우리 집이었다. 옆집인 410호는 복도 가장 끝쪽 집으로 당시엔 세입자가 없었다. 어느 날 12시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울려 눈을 떴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 이런 비상식적인 시간에 전화를 한 사람은 바로 내 친구였다. 밖에 나올래? 라고 말했다. 부모님도 주무시겠다. 나는 밖에 나가기로 했다. 2시 반까지 데리러 가기로 하고는 시간에 맞춰 부모님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 조심스레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 앞에 섰는데 버튼도 누르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4층에서 멈췄다. 하지만 건물이 낡아서 오작동이 몇 번 있었던지라 나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친구와 만나서 둘이 자전거를 타고 인 적이 없는 길로 향했다. 밤 늦게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이라도 가는 날에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둘이 자전거를 타는데 갑자기 친구가 가볍게 인상을 쓰며 말했다. 너 근데 아까부터 뒷좌석에 타고 있는 그 여자 누구냐? 뒤를 돌아보았다. 머리카락이 기나긴 여자가 나를 보며 불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기겁하며 벌떡 일어났다. 꿈이었던 것이다.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다. 도로 자려 눈을 감는데 전화가 왔다.
꿈대로 친구는 아니겠지 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핸드폰 액정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이 시간에 누구야 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숨소리만 들리다 끊겨버렸다. 장난 전화했다 이거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수신 기록에 남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벨소리는 당연히 아니었고 부모님이랑 동생 벨소리도 아니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당히 근거리 일터였다. 귀를 기울여 보니 옆집인 410호 쪽이다. 설마 하며 나가서 410호 현관문에 귀를 대보았다. 역시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그러나 점점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리더니 도와줘,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곧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가 법석을 떨어 가족들을 전부 깨웠다.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다들 보는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아까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입을 모아 나를 비웃었지만 내 귀에는 확실히 들렸다. 나는 잠이 들 수가 없어 밤을 꼬박 샜다. 날이 밝은 후 나는 학교 가기 전 건물 관리인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굳은 얼굴로 설명하는 관리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랬다. 7년 전 410호에 어떤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410호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현장 조사를 하다 피에 젖은 이혼 서류가 나온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혼 이야기가 과열되어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 남편은 근처의 강가에서 대량의 출혈과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바로 옆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로 종결지어졌다고 한다. 학교를 갔다 집에 들어가는데 410호에서 누군가 나왔다. 성불하지 못하는 그녀의 넋을 잃어 온 영능력자였다. 의식을 맞추고 나오는 길이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자다가 새벽에 벼랑간 눈이 떠졌다. 눈앞에는 어제 꿈에 나온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여자는 아무런 애도 끼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나에게 살짝 웃으며 인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어제 전화가 온 것과 그런 꿈을 꾼 건 모두가 그녀가 한 일이라 직감했다. 아마도 성불하지 못해서 떠돌고 있었겠지. 하지만 어째서 내게 나타난 것이었을까? 이 이후로 나는 그녀의 영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